만약 당신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가 겪은 끔찍한 상실과 그 상처 위에 쌓아 올린 거짓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지금부터 두 엄마의 진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야기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992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5살 성재는 그날도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차가워진 국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엄마, 엄마. 성재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버지 주영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주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울고 있는 5살 아들. 그리고 아내 희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엄마는? 몰라. 엄마 안 와. 주영은 급하게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안방, 화장실, 베란다. 하지만 희숙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주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 화장품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더는 못 살겠어. 성재 잘 키워줘. 단 3줄. 5살 아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가 남긴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성재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주영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며칠 후 주영은 희숙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친정, 친구들, 알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했지만 아무도 희숙의 소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희숙의 친구 한 명이 주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희숙 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그 순간 주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바람이 났고 그 남자와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은 안중에도 없이 말이죠. 주영은 더 이상 희숙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봤자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는 오직 아들 성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어린이집에 성재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주영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5살 성재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엄마가 떠난 거야? 어느 날 밤 성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주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잠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주영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지쳐갔고 성재는 점점 말이 없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영에게 말했습니다. 성재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주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여자가 주영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어린이집에서 새로 부임한 보조교사 은주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유독 성재에게 관심을 보였고 주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주영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주영의 무너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이 만남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주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엔딩. 엄마에게 버림받은 5살 아이 성재.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아버지 주영. 하지만 새로운 여자 은주의 등장으로 이들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은주는 이 부자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사라진 친엄마 희숙은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따뜻함은 때로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장에서 아내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주영 앞에 나타난 여자 은주. 그녀는 과연 이 부자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지금부터 두 엄마의 진실 2장, 새엄마의 약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주와의 만남은 주영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어린이집에서 성재를 돌봐주는 선생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는 주영의 삶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지친 주영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주말이면 성재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성재가 정말 착한 아이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주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대학생이 되던 해 주영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20% 정도입니다. 주영과 은주는 성재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대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성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던 해 주영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 직전 주영은 성재와 은주를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성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재가 울먹였습니다.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 곁엔 엄마가 있잖니. 은주가 있잖니. 주영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성재를 부탁해요. 당신만 믿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성재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성재야. 주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를, 은주를 잘 모셔라. 이 사람은 내 친엄마보다 더 너를 사랑한 사람이야. 절대 잊지 마라. 네, 아빠. 그리고 주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성재. 남편을 잃은 은주.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성재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아빠 약속 지킬게요. 은주는 성재를 꼭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재야.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머지않아 무너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이 누린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그 행복이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남겨진 유언 한마디가 이후 벌어질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두 엄마의 진실. 아버지 주영의 장례를 치른 후 성재는 더욱 은주에게 의지했습니다. 26살의 청년이 되었지만
성재에게 은주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은주 역시 성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성재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놀라워했습니다. 성재야, 너 26인데 아직도 엄마가 도시락 싸줘? 좀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성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좋다는데 뭐 어때? 너희는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성재의 친구들은 은주를 만나면 항상 감탄했습니다. 성재 엄마 진짜 천사세요. 어떻게 친아들도 아닌데 저렇게 잘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은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아들이든 아니든 제게는 성재가 전부예요. 2년이 흘러 성재가 28이 되던 해 회사 동료로 만난 여자 승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승희는 명랑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성재는 승희를 집으로 데려와 은주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승희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승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우리 성재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니에요. 제가 성재 덕분에 행복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성재 잘 부탁해요. 은주는 승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승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고 성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승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 성재 오빠의 친엄마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희 씨, 사랑은 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는 성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성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후 성재와 승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주는 성재의 양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야. 승희를 잘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해. 내 엄마. 그리고 엄마도.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 결혼식장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하객들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저렇게 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니. 모두가 은주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신혼집은 은주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마련했습니다. 성재는 주말마다 승희와 함께 은주의 집을 찾아갔고 은주는 냉장고 가득 반찬을 채워 신혼부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승희도 은주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가 친정엄마보다 더 편한 것 같아. 그래? 우리 엄마가 진짜 최고지. 성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32, 은주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아내 승희와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은주가 건강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 정말? 좋아.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성재는 은주와 승희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보며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성재야,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빠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성재도 아버지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재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은주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쎄, 집하고 예금 합쳐서 한 15억 정도 될 거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그럼 그 돈은 당연히 내 거지. 아빠가 너 주라고 모은 돈이잖아. 나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은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고마워 성재야.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성재는 회사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그저 어라는 이니셜만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본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재 씨, 당신의 친어머니 희숙 씨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만약 만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엄마.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 30년 가까이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울던 5살의 자신. 텅 빈 집에서 혼자 기다리던 그날 밤.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은 엄마. 왜 지금 나타나는 거야? 성재는 괴로워하며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승희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 괜찮아? 왜 안 자? 응, 괜찮아. 다시 자. 성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재는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편지를 받은 이성재라고 합니다. 성재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우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성재에게 커피숍 주소를 알려주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성재는 은주에게도 승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우진은 4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였습니다. 성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사설 탐정을 하고 있습니다. 탐정이요? 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희숙 씨를 찾는 일을 의뢰받았습니다. 누가 의뢰를 한 건데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희숙 씨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성재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진짜? 제 친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고요? 네. 그분이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어디 계세요? 그건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재 씨가 정말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30년 가까이 키워준 은주. 친어머니보다 더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그 사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만나고 싶어요. 제 친엄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성재의 대답에 우진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은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야, 저녁 먹었어?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가져갈래?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성재는 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많이 해놨어. 고마워요 엄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성재는 은주의 얼굴을 물끄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자신을 30년 가까이 키워준 사람. 친어머니보다 더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 하지만 동시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기도 한 사람. 성재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은주 엄마를 배신하는 건가? 하지만 친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 하지만 그 일상 뒤에는 성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이 이제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연 성재는 정말 친엄마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은주와 성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30년 가까이 자신을 키워준 엄마와 자신을 버렸지만 여전히 궁금한 친엄마. 성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 씨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내내 고민했지만 결국 친엄마를 만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오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전화를 끊은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내 친엄마를 만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은주는 얼마나 상처받을까. 30년 가까이 자신을 키워준 은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성재는 승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골프 치러 가. 응? 오빠 골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선배들이 자꾸 오래서 저녁에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승희는 의심 없이 성재를 보냈습니다. 성재는 차를 몰고 우진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성재는 복잡한 심경으로 빌라 앞에 섰습니다. 우진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 오셨군요. 어머니께서 안에 계십니다. 정말 제 친엄마가 맞나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진이 빌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 여자가 성재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아들. 정말 너니? 성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친엄마인가? 기억 속의 엄마는 젊고 아름다웠는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 나야. 내 엄마 희숙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재야. 여자가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저를 버리고 떠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쳤는데 그 남자가 나를 버렸어. 그 후로 혼자 살면서 너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나 암에 걸렸어. 말기야. 의사가 몇 달 못 산대.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재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던 엄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였습니다. 엄마. 성재는 그 여자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날 성재는 몇 시간 동안 희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숙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도망쳤지만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너무 후회돼. 널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엄마. 그런데 넌 잘 컸구나.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희숙이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내 새엄마는 어때? 잘해주니?
그 질문에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은주 엄마는 정말 잘해주세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친엄마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희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승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골프 재밌었어? 응, 그냥 그랬어. 성재는 승희에게도 친엄마를 만난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성재는 다시 희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희숙은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병원비를 대주고 약을 사다 주고 간병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은주에게는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친엄마를 집으로 모셔야겠어. 희숙이 너무 아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적어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은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성재는 먼저 승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나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네, 친엄마를 찾았어. 한 달 전에. 승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오빠를 버린 그 사람을? 응. 그런데 지금 안말기래. 얼마 못 산대.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 오빠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오빠한테 뭘 해줬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알아. 알지만 그래도 내 친엄마야. 그리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데.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싶어. 승희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은주 어머님 알면 엄청 상처받으실 거야. 그것도 말씀드려야지.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럴 것 같아? 30년 동안 오빠를 키운 분인데. 승희의 말에 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혔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은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표정이 심각하네.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안말기래요. 얼마 못 산대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친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싶어요. 성재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뭐니? 나는 내게 뭐니? 엄마도 제 엄마죠. 하지만 친엄마도 엄마예요. 저는 두 분 다 모시고 싶어요. 두 분 다 모시겠다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를 버린 사람한테 왜 그래야 해? 엄마, 이해해 주세요. 친엄마도 제 엄마예요. 그리고 지금 아프다는데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럼 나는? 30년 동안 너를 키운 나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성재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그 사람 못 봐. 절대로. 은주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재는 결국 희숙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승희는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이후로 성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희숙이 성재의 집에 온 첫날 밤 희숙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성재야, 넌 정말 잘 살게 됐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아들. 희숙이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방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승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저 사람 정말 오빠의 친엄마가 맞는 걸까?
승희는 본능적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희숙의 말투, 행동, 눈빛.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희는 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분이 정말 친어머님이 확실해? 응?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3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확인했어? 우진이라는 탐정이 확인해줬어. 그리고 엄마도 어린 시절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혹시 DNA 검사 같은 건 안 해봤어? DNA 검사? 왜 그런 걸 해? 엄마가 맞는데. 성재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승희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은주 어머님께 전화 드려 봐야겠어. 승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빌라의 한방에서 우진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재가 선영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이제 2단계를 시작해.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유산 상속 절차를 알아봐. 알겠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끊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5억짜리 게임이. 성재는 친엄마를 만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성재의 친엄마 희숙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일까요? 승희와 은주는 이 의심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진과 그 선영이라는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를 만났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작은 틈새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성재의 집으로 들어온 희숙. 과연 그녀는 정말 성재의 친엄마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일까요? 희숙이 성재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재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희숙의 방에 들러 인사를 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승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성재가 출근하고 집에 승희와 희숙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승희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재 오빠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희숙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성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말도 잘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던 장난감이나 자주 가던 장소 같은 거요. 글쎄, 기억이 잘. 워낙 오래전 일이라. 희숙이 머뭇거렸습니다. 승희는 그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럼 성재 오빠 몸에 특별한 점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점이나 흉터 같은 거요. 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 희숙이 점점 불안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승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승희야. 나야. 혹시 지금 그 사람이 집에 있니? 네, 계세요. 내가 오늘 꼭 만나봐야겠어. 그 사람이 정말 희숙이 맞는지.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오후 2시쯤 오세요. 제가 자리를 만들게요. 오후 2시 은주가 성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희숙을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희숙이 은주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은주 씨? 네, 저예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희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희숙이에요? 네,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은주 씨. 기억나요? 우리 전에 몇 번 만난 적 있잖아요. 성재가 어렸을 때. 은주가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희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죠? 어디서 만났는지도 기억나세요? 그건 워낙 오래전 일이라. 이상하네요.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1992년 가을 성재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우리 마주쳤잖아요. 그때 당신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요.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희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기 아들 운동회를 기억 못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승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들 일단 앉으세요.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세 여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가 희숙을 향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재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어요? 그건 아마 김치찌개? 틀렸어요. 성재는 김치를 싫어했어요. 단호박죽을 좋아했죠. 아, 제가 기억을 잘못. 그럼 성재의 본명이 뭐예요? 호적상 이름 말고요. 본명이요? 이성재가 본명 아닌가요? 역시 모르시는군요. 은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재의 아명은 복돌이였어요. 주영 씨가 지은 이름이죠. 친엄마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희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안 좋다고요? 아니면 애초에 알지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가짜죠? 진짜 희숙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 진짜예요. 희숙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DNA 검사해봐요. DNA 검사요? 그건. 왜요? 못하겠어요? 가짜니까? 은주의 추궁에 희숙은 점점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성재야. 이 사람 가짜야. 진짜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은주가 외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일을 아무것도 기억 못해. 가짜라고. 그건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전 일이잖아요. 성재가 희숙을 감싸고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자기 아들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쉽게 잊어? 30년 동안 그리워했다면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친엄마가 돌아오신 게 그렇게 싫으세요? 성재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야, 나는 내가 속고 있는 게 걱정돼서 그래. 이 사람이 아니라 제 친엄마예요. 엄마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세요? 성재야,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친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성재가 희숙을 감싸며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은주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승희가 은주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승희야. 이제 됐어. 문이 닫히고 은주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승희는 성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정말 DNA 검사 안 해볼 거야? 왜 자꾸 그래? 엄마가 맞다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오빠 어렸을 때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병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은 거야. 그래도 자기 아들 이름, 좋아하던 음식 그런 건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나도 충분히 혼란스러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성재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승희는 은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승희야, 내가 30년 동안 성재를 키운 게 뭐니? 이제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다고? 아니야. 성재는 선택한 거야. 나보다 저 가짜를 선택한 거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사해 볼게요.
저 사람이 정말 가짜인지. 어떻게? 일단 우진이라는 탐정을 찾아볼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여자를 찾았는지 알아봐야 해요. 승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승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우진이라는 탐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가 찾았다는 희숙이라는 여자의 신원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탐정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성재의 집에서는 희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셨다면서? 그 질문에 성재는 잠시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아니, 엄마가 죽으면 장례 비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마워, 성재야. 희숙이 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승희는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진이라는 사람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전과 사범입니다. 사기죄로 여러 번 수감됐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 희숙이라는 여자의 본명은 선영이에요. 우진과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승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진짜 가짜였던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은 유산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우진과 선영의 전과 기록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희숙 씨는 어디 있어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후로 행적이 묘연해요. 승희는 즉시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저 여자 가짜 맞아요. 정말? 네, 지금 바로 오세요. 우리 오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날 저녁 승희와 은주는 증거 서류를 들고 성재를 기다렸습니다. 성재가 퇴근하자마자 두 사람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승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 여자 가짜야, 성재야. 우진이라는 사람도 사기꾼이고.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희숙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곧 유산 상속받으면 우리 나눠 갖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성재는 조심스럽게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이 바보 아들은 엄마라고만 하면 다 믿어. 15억 따먹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순간 성재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친엄마는 가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성재는 자신을 키워준 은주를 의심하고 사기꾼을 엄마라고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성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은주와 성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거짓을 믿었던 자신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성재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누구를 믿었어야 했는지. 하지만 사기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을 앞에 두고 이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희숙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희숙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재야? 왜 그래? 그만해. 나 다 들었어. 당신 진짜 내 엄마 아니지?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들켰네. 더 이상 약한 모습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내 본명은 선영이고 우진과 함께 너를 속인 거야. 선영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 돈 때문이지 뭐. 15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아. 선영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선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이미 너한테 2개월 동안 병원비, 생활비 받았잖아. 총 2천만 원 넘어. 그거 돌려받을 거야? 뭐? 그리고 난 지금 너희 집에 거주하고 있어. 법적으로 나를 쫓아내려면 절차가 필요해. 그냥 쫓아내면 불법이야.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은주가 선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야, 폭행이야. 폭행. 선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어요. 증거 확보했어. 이 여자가 지금. 은주가 황당해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승희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사기꾼이. 하지만 선영도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지금 폭행당하고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가 저희를 속이고 돈을 뺏어갔어요. 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이 저를 폭행하고 쫓아내려고 해요. 선영도 맞섰습니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죠. 증거는 여기 있어요. 승희가 탐정이 조사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의 본명은 선영이고 우진이라는 사기꾼과 함께 저희를 속인 거예요.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경찰이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 본명은 선영이에요. 하지만 사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희숙 씨가 맞아요. 뭐라고? 성재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제 예전 이름이 선영이었고 나중에 희숙으로 개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진은 제 오빠예요. 오빠가 저를 도와서 성재를 찾아준 거예요. 선영은 순식간에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까 전화로 15억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병원비로 빌린 돈을 갚는다는 얘기였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선영은 당당했습니다. 경찰은 더욱 난감해했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DNA 검사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결국 다음 날 성재와 선영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재야, 결과 나오면 네가 사과해야 할 거야. 엄마를 이렇게 의심했으니까. 입 닥쳐. 결과 나올 때까지 내 집에 있지 마. 호텔이든 어디든 나가 있어. 싫어. 난 아픈 사람이야. 내 아들 집에서 요양할 권리가 있어. 선영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결국 자신이 집을 나왔습니다. 승희와 함께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왜 집을 나와야 해? 저 여자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일주일만 참자.
한편 은주는 혼자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나를 저렇게 대하다니. 30년 동안 아들처럼 키운 성재가 자신을 의심하고 가짜 엄마를 믿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승희였습니다. 어머님,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고마워, 승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승희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성재, 선영, 은주, 승희 모두가 모였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성재 씨와 선영 씨의 친자 관계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두 분은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뭐?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검사해봐요. 검사는 정확합니다. 두 분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재는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인정할 거야? 이건 병원 실수야. 다시 검사하면. 그만해. 이제 끝이야.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이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성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선영을 연행했습니다. 나 달라고. 선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진도 찾아서 체포해 주세요. 공모자입니다. 승희가 우진의 정보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성재는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의심하고 가짜를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성재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성재야. 넌 그냥 친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 엄마, 나도 이해해. 내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지만 이제 알았지? 진짜 엄마가 누군지. 네, 엄마. 진짜 엄마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승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무슨 합의? 성재가 황당해했습니다. 선영 씨가 받은 2천만 원을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말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재판이 길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성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합의하지 마. 저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엄마, 재판이 길어지면 저희도 힘들어요. 괜찮아. 우리가 힘들어도. 저런 사기꾼들을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거야. 은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승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우리 끝까지 가요. 법정에서 정의를 증명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는 거부합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진의 집에서 여러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은행 통장 내역들. 이 사람들 우리만 속인 게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10명 이상을 속였어요. 경찰의 말에 성재는 경악했습니다. 10명이나요? 네.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어요. 이런. 성재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에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검찰은 선영과 우진을 특수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선영과 우진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성재 씨의 어머니를 찾아드리려고 했습니다. 단지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찾았을 뿐입니다. 선영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철저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어린 시절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검사가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15억 따먹는 건 시간 문제야. 선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은주와 승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제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재의 증언에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피고인이 나타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친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 마음을 이용한 피고인들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주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감동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 진짜 희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DNA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숙이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희숙 씨와 이성재 씨는 99.99% 확률로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방청석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장이 희숙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이 선영과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희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버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제 아들의 아픔을 이용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희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희숙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희숙의 증언이 끝나고 성재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진짜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이제 피고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재는 선영과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도 나름의 사정이요? 성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요? 제 가족입니다. 성재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제 엄마는.
은주 엄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재가 은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피고인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30년 동안 성재 씨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어떤 심경이십니까?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하시다고요? 네. 한편으로는 희숙 씨가 나타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재가 평생 궁금해했던 친엄마를 만났으니까요. 은주가 희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엄마 노릇을 했는데 결국 성재는 친엄마를 찾았으니까요. 그럼 희숙 씨를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희숙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테니까요. 은주가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 피고인들은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피고인들이 저지른 유사 사건만 12건입니다. 총 피해액 3억 5천만 원. 피해자 대부분은 가족을 잃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선영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우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에 선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 측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영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상처를 이용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선영, 피고인 우진. 두 피고인은 특수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선영에게 징역 6년, 피고인 우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성재, 은주, 승희.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희숙. 성재야. 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재는 희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엄마.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숙 씨. 성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희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게는 이미 엄마가 있어요. 성재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알아? 내 말이 맞아. 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 엄마 자격이 없어. 30년 전에 이미 그 자격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요.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 희숙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 아니, 성재 어머님. 네. 제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셨네요. 은주는 희숙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성재 덕분에 행복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성재는 희숙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거야. 내 인생이나 잘 마무리하고. 연락은 할 건가요? 아니, 내 삶에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아. 희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 소식은 듣고 싶어. 멀리서라도. 알겠어요. 성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시는데 보태세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희숙이 거절했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친자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성재의 진심 어린 말에 희숙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재야. 건강하세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성재와 승희는 은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성재가 은주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승희야 요즘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어머님. 그런가요? 승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은주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재와 승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은 임신했어요, 어머님. 정말. 은주가 기뻐하며 승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5개월 후면 태어나요. 은주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네. 성재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착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 저도 사랑을 알게 됐어요. 성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엄마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성재야. 은주와 성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승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성재의 사진들. 5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생 때. 우리 성재. 정말 잘 컸구나. 은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 나 희숙이야. 아, 희숙 씨.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무슨 말씀을? 내 아들을 잘 키워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행복했어요. 성재가 아빠 된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가끔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 씨, 부탁 하나만 할게.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성재 잘 부탁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줘. 그럴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성재와 승희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은주는 손녀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은서요. 은주 엄마의 은자를 넣었어요. 정말. 은주가 감격했습니다. 네, 저희 딸의 할머니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 멀리서 한 여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라. 우리 손녀.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진짜 엄마는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은주가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처벌받았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정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깨달은 것. 진짜 엄마는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진다는 것.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은주가 진짜 엄마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성재는 자신의 딸에게 같은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은주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두 엄마의 진실 마지막 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 메시지가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